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마트에서 무심코 밀었던 그 쇼핑카트, 손바닥에 닿았던 그 차갑고 단단한 철제의 감촉, 아이를 태우고 장바구니를 채우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서던 그 아주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사실 그 모든 행동이 독일의 어느 이름 모를 시골 마을에 있는 단 하나의 회사가 치밀하게 설계한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설마 하셨겠지만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여러분의 걷는 속도를 조절하며 여러분의 동선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통기업을 꼽으라면 누구나 이렇게 답할 겁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아니면 아마존. 특히 월마트의 위상은 압도적입니다. 연간 매출만 약 700조 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보다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고대 기업도 이 유통 괴물 앞에서는 차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코스트코는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중산층이 매달 꼬박꼬박 회비를 내고 기꺼이 창고 같은 매장에서 수십 킬로그램짜리 짐을 직접 끌고 다니게 만드는 유일한 종교 같은 기업입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웬만한 중견 국가의 GDP를 가볍게 비우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매일 아침 매장 문을 열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려한 진열대도 화려한 조명도 아닙니다. 바로 입구에 늘어선 쇼핑카트입니다. 단언컨대 카트가 없으면 월마트도 코스트코도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멈춰서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으로 들 수 없는 거대한 물건들, 아이를 아는 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쇼핑의 무게, 계산대까지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야 하는 물리적인 한계. 카트 없이 쇼핑을 한다는 건 맨손으로 거대한 미로를 탈출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까운 고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형마트들은 수십만, 수백만 개의 쇼핑카트를 구매하고 교체하고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매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은 그 카트의 절반 이상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단 한 회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완질입니다. 독일 바이에른 주 뮌헨에서 차로 1시간쯤 달리면 나오는 작은 도시 라이프하임. 인구 7,000명이 채 안 되는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전 세계 유통산업의 숨통을 쥐고 있는 심장부가 숨어 있습니다. 1947년 세계대전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루돌프 완질이라는 한 남자가 철사 몇 가닥을 구부려 작은 공장을 차릴 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당시 독일은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로도 공장도 심지어 사람들의 희망까지도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 폐허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먹어야 한다. 먹으려면 장을 봐야 하고 장을 보려면 반드시 무거운 짐을 담을 카트가 필요할 것이다. 이 집요하고도 단순한 통찰 하나가 수십 년 뒤 전 세계 유통 공룡들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현재 완질은 전 세계 쇼핑카트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학계의 자료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굴러가는 두 번째 쇼핑카트는 무조건 완질이 만든 것이라는 말이 정설처럼 통용됩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 독일 국내 시장은 무려 90%를 장악한 이 기업은 40개국 이상의 지사를 두고 월마트, 코스트코, 까르푸, 테스코, 이케아까지 이름만 들어도 천율이 돋는 유통 거물들을 모두 자신의 고객 명단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인데 왜 정작 완질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까요? 그건 완질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림자 속에 머물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TV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홍보 행사도 대중을 향한 마케팅도 철저히 거부합니다.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고객으로 삼기에 일반 대중의 눈에는 절대 띄지 않는 구조를 완벽하게 설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질의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당신이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당신의 모든 쇼핑 본능과 동선을 설계하고 통제해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여러분이 입구에서 꺼내든 카트. 그 카트의 거대한 크기가 오늘 당신이 구매할 물건의 양을 결정했습니다. 카트의 묵직한 무게, 중심이 당신이 매장을 걷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카트에 달린 어린이 좌석은 부모가 쇼핑에 더 긴 시간을 쏟게 만들었고 부드럽게 꺾이는 바퀴의 방향은 당신이 마트 안에서 특정 매대를 거치도록 은밀하게 유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완질의 엔지니어들은 수십 년간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현미경처럼 연구해왔습니다.
카트의 각도, 바닥면의 넓이, 손잡이에 최적화된 높이, 심지어 바퀴의 회전 반경까지 단 하나의 변수도 이유 없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마트를 나오며 왠지 오늘 좀 과소비했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 당신은 이미 완질이 설계해 놓은 거대한 심리적 그물망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완질은 단순한 카트 회사를 넘어섰습니다. 매장 진열대, 출입 통제 시스템, 공항과 호텔의 물류 시스템까지 우리 삶의 모든 접점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이 괴물 같은 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철저히 몸을 숨긴 채 전 세계 유통의 표준을 정의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이 대중의 레이더망을 교묘히 피하며 70년 넘게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온 걸까요? 그리고 가장 흔해 빠진 쇼핑카트라는 물건을 어떻게 가장 치명적인 비즈니스 무기로 탈바꿈시킨 걸까요? 지금부터 자본주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림자, 지배자, 완질의 소름 돋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거대한 설계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트에서 쇼핑카트를 밀었던 그 순간을 아주 정밀하게 복기해 보십시오. 입구에 겹겹이 쌓인 카트 뭉치에서 하나를 떼어내 손잡이를 잡는 그 짧은 찰나,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관성적으로 했던 그 가벼운 행동이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심리공학에 덫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다면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릴 질문을 몇 가지 던지려 합니다. 쇼핑카트는 왜 하필 그 거대한 크기로 제작되었을까요? 왜 손잡이는 딱 그 높이에 있고 왜 기분 나쁜 각도로 꺾여 있을까요? 왜 어린이를 앉히는 좌석은 반드시 앞쪽을 향해 있고 카트 바닥은 왜 굳이 촘촘한 격자무늬 구멍으로 뚫려 있는 걸까요? 단순히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아니요! 단언컨대 단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트 안에서 느끼는 모든 편안함과 모든 충동은 완질의 철저한 계산 아래 통제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194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주의 라이프하임. 세계대전의 화염이 꺼진 지 고작 2년, 온 사방이 폐허였던 그 황량한 땅에서 루돌프 완질이라는 남자가 구부러진 철사를 펴기 시작합니다. 번듯한 공장도 없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건져낸 고철 조각들, 그리고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시대를 관통하는 소름 돋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먹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먹으려면 반드시 물건을 사야 하고 사려면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집요하고도 단순한 논리가 오늘날 전 세계 수천조 원 규모의 유통산업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완질의 카트는 투박했습니다. 철사로 엮은 바구니에 바퀴 4개를 단 게 전부였죠. 겉보기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완질은 세상에 다른 모든 제조업체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카트를 물건을 담는 도구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트를 소비자의 행동을 개조하는 장치로 봤습니다. 이 철학의 한 끗 차이가 수십 년 뒤 완질을 그 어떤 고대 기업도 대체할 수 없는 괴물로 키워냈습니다. 자, 이제 완질이 카트 속에 숨겨둔 치밀한 비밀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공간의 심리학, 즉 카트의 크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밀고 다니는 표준 카트의 용량은 대략 120m에서 150m 사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성인 남성 한 명이 두 팔을 힘껏 벌려 안아야 겨우 차는 부피입니다. 1950년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무려 서너 배나 커진 수치죠. 완질은 왜 집요하게 카트를 키웠을까요? 유통업계의 전설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카트의 크기를 2배로 키우면 소비자의 구매량은 평균 40% 이상 폭증한다는 데이터입니다. 이건 인간의 뇌가 가진 원초적인 결핍 본능을 공략한 겁니다. 카트가 넓으면 우유 한 팩과 고기 한 근을 넣어도 아직 텅 비어있다는 시각적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과 불안을 느끼게 되죠. 완질은 수십 년 전부터 이 공간의 진공 청소기 효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동선의 지배, 즉 바퀴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완질 카트의 앞바퀴는 360도 자유롭게 회전하지만 뒷바퀴는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뒷바퀴가 고정되면 카트는 앞으로 미는 힘에는 아주 순응하지만 옆으로 이탈하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틀기에는 저항감이 생깁니다. 이 구조는 여러분이 마트가 미리 설계해둔 그 동선,
즉 화려한 상품들이 진열된 매대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걷게 만드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빠르게 낚아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설계한 리듬에 맞춰 천천히 매장을 유람하며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바퀴 하나가 여러분의 보폭과 속도를 결정하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는 피로의 통제, 바로 손잡이의 높이와 각도입니다. 완질의 손잡이는 성인 허리보다 아주 살짝 높은 위치에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굽힐 필요도, 팔을 높게 들 필요도 없는 이 마법의 각도는 사람이 카트를 밀 때 근육의 피로도를 가장 늦게 느끼게 만드는 황금 비율입니다. 피로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트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쇼핑이 노동이 아니라 산책처럼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의 체류 시간은 늘어나고 결제 금액의 숫자는 커집니다. 완질은 카트 손잡이의 각도 1도를 수정하기 위해 수만 번의 인체공학 테스트를 거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더 오래, 더 편하게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완질이 이런 치밀한 설계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 말입니다. 그건 바로 데이터의 독점입니다. 완질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수천 개의 마트에 카트를 공급하며 유통 공룡들조차 알지 못하는 은밀한 데이터를 수집해왔습니다. 어느 나라 소비자가 카트를 밀 때 가장 먼저 어느 방향으로 트는지, 어떤 카트 구조에서 이탈률이 낮고 구매액이 높은지, 심지어 카트의 바닥 격자 무늬가 어떤 크기일 때 물건이 더 안정적으로 보여서 안심하고 더 담는지까지 말이죠. 이건 단순히 철사를 구부리는 제조업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소비자 행동 패턴을 집대성한 인류학적 데이터 세트입니다. 월마트 같은 거대 기업들은 자기들이 매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매장의 동선과 카트 규격, 진열의 전제 조건을 사실상 완질이 제안하고 설계해 온 겁니다. 결국 유통 거물들은 완질이 깔아놓은 논리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완질의 진짜 무서운 점은 한 번 잡은 목줄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트는 소모품입니다. 바퀴가 닳고 프레임이 휘죠. 하지만 한 번 완질의 시스템을 도입한 마트는 절대 다른 회사의 싸구려 카트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매장의 규격, 호환성, 그리고 완질만이 제공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유지보수 인프라 때문입니다. 이걸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락인 효과라고 부르죠. 한 번 쓰면 탈출할 수 없는 늪. 완질은 이 최첨단 전략을 철사와 바퀴라는 아날로그 세계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그들은 카트 한 대를 파는 게 아닙니다. 그 마트와 향후 30년, 50년의 관계를 통째로 팔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완질을 단순한 바구니 제조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다음 세대의 쇼핑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과연 완질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판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은 또 어떻게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굴러가게 될까요? 잠시 후 그들이 준비 중인 충격적인 미래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머릿속에 아주 합리적인 의문 하나가 피어오르실 겁니다. 그래, 카트 잘 만드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첨단 기술도 아니고 전 세계 유통 공룡들이 굳이 비싼 물류비를 들여가며 독일 시골 마을에서 그 무거운 철 덩어리를 사올 이유가 있나? 그냥 중국산 싸구려 카트를 쓰면 안 되는 건가? 네!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월마트나 테스코 같은 거대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카트는 그냥 바구니잖아. 굳이 독일제를 고집할 필요가 있어? 라며 원가 절감을 위해 저가형 카트로 대대적인 교체를 시도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본 뒤 다시는 독일 완질의 손을 놓지 못하는 종속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완질의 카트가 단순히 튼튼한 철 바구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정체를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사실 초당 수천 개의 신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퀴에서 올라오는 아주 미세한 진동, 손잡이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그리고 방향을 틀 때의 저항력. 이 모든 감각 정보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뇌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이 정보를 토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쾌적한지 아니면 빨리 떠나야 할 불쾌한 곳인지를 단 0.1초 만에 판단합니다. 싸구려 저가 카트를 밀어보신 분들은 바로 공감하실 겁니다. 조금만 물건을 담아도 바퀴 하나가 제멋대로 돌기 시작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바닥을 지날 때마다 끼익하며 신경을 긁는 소음이 나죠. 바로 이 지점이 완질이 파고든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무의식적으로 오늘 장은 이 정도면 됐어. 빨리 계산하고 여길 나가야겠다는 충동이 생깁니다. 쇼핑 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죠. 완질은 70년 전부터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칠 정도로 집착한 것이 바로 바퀴였습니다. 완질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청수가 바로 스위블 캐스터 기술입니다. 카트 앞바퀴를 360도 부드럽게 회전시키면서도 수십 킬로그램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그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초정밀 베어링 설계죠.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쇼핑카트는 빈 상태일 때와 물건이 가득 찬 상태의 무게 차이가 무려 10배 이상 납니다. 빈 카트를 매끄럽게 굴리는 건 동네 공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쌀포대, 생수 묶음, 냉동식품까지 50kg 넘게 실린 상태에서도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손가락 하나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른 공학의 영역입니다. 완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 부품에나 쓰일 법한 특수 베어링 소재를 직접 개발하고 바퀴에 접지면 설계를 수만 번 수정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카트를 밀면서 단 1초도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하는 것. 마트 구석구석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유람하게 만드는 것. 이 부드러운 경험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완질은 지난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유통업계에는 이른바 체류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트 안에서 체류 시간이 10분 늘어날수록 구매액은 평균 20%에서 30% 이상 폭증합니다. 마트가 왜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고 시식 행사를 열고 조명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다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완질은 말합니다. 그 어떤 화려한 이벤트보다 중요한 건 고객이 장을 보는 내내 손에서 놓지 않는 카트의 편안함이라고요. 완질은 카트를 파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시간을 마트 안에 붙잡아두는 기술을 파는 겁니다. 유통공룡들이 비싼 돈을 주고 완질을 찾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싸구려 카트를 썼다가 고객 체류 시간이 5분만 줄어도 매출 타격은 카트 구매 비용의 수천 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완질의 전략 중 가장 치밀한 부분은 바로 그림자 경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트에서 카트를 밀면서 그 손잡이나 본체 어딘가에 각인된 WANGL이라는 로고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니, 설령 보셨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관심조차 없었겠죠. 완질은 그렇게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브랜드 노출을 철저히 최소화하도록 말입니다. 왜일까요? 완질의 고객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질의 고객은 월마트의 CEO, 코스트코의 이사회입니다. BEB, 즉 기업 간 거래의 세계에서 소비자의 인지도는 사치일 뿐입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카트의 존재를 잊어버릴수록 카트가 마치 공기처럼 느껴질수록 완질의 설계는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영향력, 저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마트의 CEO는 얼굴이 알려져 있고 비난도 받지만 완질은 70년 넘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 습관을 지배하면서도 단 한 번도 화살을 맞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배우보다 그 무대 자체를 설계하고 조명과 음향의 높낮이까지 결정한 사람이 진짜 실세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완질은 무대입니다. 조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바닥입니다. 모두가 그 위에서 춤을 추고 물건을 사지만 무대를 만든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질이 선택한 가장 영리하고도 잔혹한 전략이며 70년 동안 단 한 번의 위기 없이 무너지지 않는 제국을 유지해온 힘입니다. 그렇다면 완질은 이 완벽한 독주 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 조용한 그림자 제국의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걸까요? 다음 챕터에서 완질이 마주한 생존의 위기와 그들이 준비 중인 충격적인 다음 한 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서 그냥 참 신기한 독일 회사가 있더라는 식으로 가볍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질의 역사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신화를 넘어 지금 이 순간 치열한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아주 냉혹하고도 정직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의 껍질을 벗기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철의 제국, 완질도 지금 생존을 건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었던 이 고요한 그림자 제국에 지금 전례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말이죠. 첫 번째 거대한 파도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온라인의 포식자 아마존이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발을 들이며 내놓은 개념은 그야말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아마존 고에모잔고. 이 매장의 핵심은 충격적이게도 카트가 없는 마트입니다. 입구에서 앱을 찍고 들어가 물건을 집어들고 그냥 나오면 끝입니다. 천장에 촘촘하게 박힌 수백 개의 카메라와 선반의 무게 센서, 그리고 고도화된 AI가 여러분이 집어든 물건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합니다. 쇼핑카트라는 존재의 이유 자체를 역사 속으로 지워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스마트카트의 역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완질의 오랜 라이벌이나 실리콘밸리의 테크 스타트업들이 먼저 치고 들어온 영역입니다. 카트 손잡이에 아이패드 같은 터치스크린을 달고 바코드 스캔 기능을 넣고 카트 안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그들은 이제 카트는 단순한 철바구니가 아니라 하나의 지능형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며 완질의 아날로그 영토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유통의 목줄을 쥐고 있던 이 보수적인 독일 거인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황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을까요? 아니면 정부의 규제를 요청했을까요? 놀랍게도 완질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모든 위협을 조용히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질은 이미 자신들만의 스마트 카트 기술을 자체적으로 완성했습니다. 화려한 발표의 대신 이미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대형 유통사들에게 조용히 시제품을 보냈죠. 화면이 달리고 스스로 무게를 측정하며 매장 동선과 연동되는 차세대 지능형 카트를 완질은 이미 전 세계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자신들을 대체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그 기술을 집어삼켜 표준이 되어버리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꿈꾸는 카트 없는 세상에 대해서도 완질은 지독하리만치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아마존고 방식이 전 세계 수백만 개의 대형마트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인프라 비용과 기술적 한계 때문에 최소 수십 년의 세월이 더 걸릴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십 년의 유예 기간 동안 완질의 카트는 여전히 전 세계 마트 바닥을 구르고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차곡차곡 쌓으며 그들은 다음 시대를 위한 총알을 준비합니다. 급하게 뛰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소문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페이스대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질이 70년간 지켜온 철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완질이라는 기업을 깊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감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독한 질투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질은 우리 시대가 잊고 있었던 가장 어렵지만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의 성공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성공 공식은 대개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든 남들의 눈에 띄어야 하고 더 크게 소리쳐야 하며 SNS 팔로워 수나 언론 노출 횟수 같은 겉모습에 목숨을 겁니다. 화려하게 등장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완질은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광고 한 번 없이 인터뷰 한 줄 없이 그저 자신이 만드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데만 미친듯이 집중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본질에만 집착했습니다. 그 지독한 고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거만한 기업들이 완질 없이는 단 하루도 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완벽한 대체 불가능성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해 달리고 계십니까? 남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를 쌓는데 급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내 조직이 내 분야가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적인 힘을 기르고 계신가요? 완질은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자는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고. 그저 상대가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고 말입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카트 없이는 장을 볼 수 없다는 그 압도적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당신은 이미 그곳의 지배자입니다. 이것이 완질이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정글에서 70년간 황제의 자리를 지켜온 방식이며 오늘날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오래된 생존 법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트에 가신다면 입구에서 카트 손잡이를 한 번만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아주 작게 하지만 간단하게 새겨진 WANGL이라는 네 글자를 찾아보세요. 화려한 광고 한 줄 없이 소란스러운 선동 없이 70년간 묵묵히 전 세계 유통의 혈관을 설계하고 통제해온 이 그림자 지배자의 낙인을 말이죠. 그 네 글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쥐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겁니다. 화려한 간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박수받는 배우의 뒤에서 누가 진짜 무대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요란한 권력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세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차가운 철제 손잡이에서 완질의 철학을 읽어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경제를 피상적으로 소비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본질을 장악하는 진짜 플레이어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너무 흔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 하지만 알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보이는 그런 은밀한 진실들 말입니다. 완질처럼 조용히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실력자들의 기록을 파헤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단 1mm라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다음번에 공개될 더 소름 돋는 기업의 비밀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